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피곤하다, 오늘 유난히 좀 피곤하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평소에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진짜 피곤하다는 말 매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렇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피로감을 느끼면서 살 텐데 이럴 때 내가 얼마나 피로한 상태인지를 간편하게 수치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센서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이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렇게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요. 네. 이 국내 연구진이 땀 속에서 이 코르티솔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예. 패치 형태로 만들어진 이 센서에는 항체와 결합한 나노 입자가 들어있는데요. 네. 이 땀 속의 코르티솔과 이 항체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한 입자들만 걸러내주게 되면 아주 적은 양의 코르티솔까지도 이 양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피로도 측정은 물론이고요.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수치들도 측정할 수 있고 네. 또 이 환자의 의료 정보 수집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용한 분야가 이 운동선수나 군인과 같이 격렬한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이 패치를 붙이고 센서를 측정을 하면 피로와 탈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내 피로도를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70만큼 피곤하니까 오늘도 건드리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아닌가. 손목 보여지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세포를 감염시키는 과정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는 이 폐렴이라든가 호흡 부전이 심각한 이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네. 또 이런 증상 때문에 숨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폐세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을 밝혀내는 데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연구진이 사람의 폐조직을 배양을 해서 이 허파과리로 불리는 폐포를 3차원 모델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켜봤더니 불과 6시간 만에 이 세포들이 완전히 감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반면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폐포의 자가 면역 반응은 3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활성화가 됐습니다. 네. 또 이 코로나19 입자 하나가 세포를 충분히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사실도 확인을 했는데 감염 3일째가 되면 일부 세포가 빠르게 기능을 상실한다는 사실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 사람의 폐포를 직접 활용한 3차원 모델이 개발이 되면요. 앞으로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또 이 다양한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 감염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폐세포가 6시간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되는데 그 면역 활성화는 3일 뒤에나 나타난다니 네. 그 무서움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뿐만 아니라 걱정스러운 코로나19 관련 연구 결과가 또 있죠. 네,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후유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예. 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해왔었는데 영국 연구팀이 이런 후유증의 하나로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완치한 후에 이른바 이 뇌흐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뇌흐림 현상이라는 것은 이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력과 사고력, 또 표현력 같은 기능들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이 실제로 연구팀이 코로나19가 완치된 환자 8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해봤더니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대부분 다 낮은 편이었고요. 예. 또 이 완치 후에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이 뇌흐림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던 그런 환자의 경우는 이 지능지수 IQ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일부 환자는 이 IQ가 최대 8.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뇌의 나이가 많게는 10년이 늙었다 이런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로 일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느낄 만큼 아주 큰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이런 후유증은 코로나19 증상이 심했을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는 알면 할수록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폐 기능에 이어서 이제는 뇌 기능까지 영향을 준다니까 우리가 더욱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한테 이 자가격리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동물 가운데도 이렇게 스스로 격리 행동을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바로 박쥐였죠. 네. 이 흡혈박쥐의 경우는 병에 걸리면 스스로 다른 개체와의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 기존까지는 이 실험실에 한해서 연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 미국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흡혈박쥐는 야생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격리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31마리의 암컷 흡혈박쥐를 붙잡아서 16마리한테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주입해서 이 질병을 유도를 하고요. 나머지에게는 식염수를 주입한 뒤에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박쥐들한테는 위치 추적 센서를 달아서 계속 추적을 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네. 식염수를 주입한 박쥐는 다른 박쥐와 어울릴 확률이 49% 정도에 달했지만 병에 걸린 박쥐는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 다른 박쥐와 함께 어울려 보내는 시간도 이 병에 걸린 박쥐가 평균 25분 정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스스로 격리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일부는 또 동료에 의해서 이 배척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병을 치료하고 난 뒤에는 이런 격차가 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박쥐도 아프면 알아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네. 우리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네. 자,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은 뭔가요? 네, 이 달 표면에 물이 있다는 사실 뭐 여러 번 저희도 보도를 했었고요. 네.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그에 대한 이 더 확실한 근거와 함께 또 이 달에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나사가 성층권을 비행하면서 적외선 영향을 관측하는 이 소피아라는 천문대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건데요. 그 결과 이 물 분자들이 달 표면에 알갱이 속에 저장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는 이 달 분화구 내부에 있는 음지에 있는 그런 물만 감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햇빛이 비치는 달 표면에서도 물이 감지가 된 겁니다. 네. 또 이 달에는 이런 물뿐만 아니라 얼음 형태로 그 안에 물이 보존되어 있을 수 있는 영구 음영 지역 콜드 트랩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물을 저장한 콜드 트랩이 무려 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이렇게 달에 충분한 양의 물이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이 달 탐사를 할 때 식수나 또 로켓의 연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탐사의 효율을 아주 크게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달의 물이니까 월수라고 해야 할까요? 네, 네. 이게 달에서 떠먹는 물 정말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